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미국 주식 차트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 및 이벤트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오늘 9시 30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0시 45분에는 S&P 글로벌 PMI 최종치, 11시에는 ISM 서비스 PMI 지표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9시 30분에는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용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주식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대파동 5파동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대파동 카운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 선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파동 5파동이 1, 2, 3파동까지 거친 후에 현재는 이제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일 수가 있고, 여기서 큰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간다면 4파동이 아니라 3회 1, 3회 2를 주고 3회 3파동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직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이라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 부분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꽤 큰 조정을 주고 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이전에 7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WXY 파동으로 하락이 나타난 뒤에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은 한 5개 정도의 지지선이 맞닿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지지되어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지지가 뚫린다면 이 19,900선이 뚫리게 된다면 이 다음 지지선인 19,600선까지는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위아래로 300포 정도, 약 19,560부터 19,900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이 19,900이 뚫리면 19,600선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이 WXY로 진행된 후에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하락 후에 상승한 모습 보면 저점이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인 5685선까지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요 ETF 차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QQQ입니다. TQQQ는 2022년 말부터 대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1, 2, 3파를 거친 후에 현재 4파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일 수 있고, 또는 다 나왔거나 3회 2파가 나오고 3회 3파가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로 오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 9월 18일 저점 부분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이 구간 58불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구간처럼 하락이 크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물량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한 차례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은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65.5불까지의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락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상승해 주거나 한 차례 하락해서 65.5불에서 상승해 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 이 구간 지지마저 뚫린다면 이 구간은 갭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NGU 차트 보겠습니다. FNGU는 빅테크 세별 에버리지 종목인데, 똑같이 23년 1월부터 1, 2, 3파동을 거친 후에 4파가 다 끝났거나 진행이 아직 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NGU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깊게 진행된다면 이 330에서 335불 사이에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NGU 또한 지금 매수, 그리고 330불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랐을 때는 이 510불 선에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겠습니다. SOXL은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SOXL은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23년 7월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4파동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게 오를 때마다 이 121선에서 부딪히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SXL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오를 때는 이번에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크게 반등해주냐, 이게 문제지 시점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고점을 넘는 상승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SXL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경우는 똑같이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1파, 그리고 10월까지 2파, 이후 3파동이 올해 6월 말까지 나온 후에 4파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이 110불 선에서는 지지되어주면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지금 매수, 그리고 110불 선에서 2차 매수하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XL 또한 한 차례 하락이 좀 더 나오면서 이 31불까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4파를 마무리하고 5파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4파로 보기에는 이미 1파와 중첩이 됐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동 카운팅 하기 위해서는 3회 1, 3회 2 이후에 3회 3파동으로 나간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분석이긴 한데요. 엄청난 상승이 나와야지만 그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1, 2, 3, 4, 5 정도로 파동 카운팅을 생각하고 있고, 그건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상승한다, 곧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으니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또한 요새 변동성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2년 12월 말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3파동을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2파동이 러닝 플랫 형식으로 여기서 끝나고 이제 3파가 막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이제 기준선은 이전 고점들을 이어온 저항선이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 구간, 이때 크게 하락했을 때였죠. 여기를 넘어서면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크게 수익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전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결국에는 상승해 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크게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210불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 초까지 흐름 보고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물량 홀딩 중이신 분이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크게 수익 봤다 라면 분할 매도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분할 매도 가능하고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올라준다면 300불 선에서 다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MF 보겠습니다. TMF는 장기 채권 세배 레버리지 종목인데요.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이제 채권 선물 차트도 그렇고 1, 2, 3, 4, 5 형태로 이제 3파동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이전에 봤던 게 채권 선물 차트로 보시면 1, 2, 3, 4 그리고 5파동이 진행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3회 5파동이. 근데 3회 5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큰 조정이 나와서 3회 5파동이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면 1, 2, 3, 4, 5로 3파가 끝나고 거의 1파와 비슷한 구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4파가 무조건 1파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좀 변경했습니다. 3회 3파동이 1, 2, 3, 4, 5 형태로 나온 것이고, 이제 3회 4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MF 차트 또한 3의 3파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 현재 3의 1, 3의 2, 3의 3 후에 3의 4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 이후에 3의 5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3의 5파동은 이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TMF 같은 경우 30년물 채권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녹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권 선물로 봤을 때는 이 1파 고점과 3의 3파 고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은데 TMF로 보면 이 1파 고점 대비해서 지금 3의 3파 고점이 64불 정도로 거의 한 8%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녹아서 그런 것인데요. 채권 선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녹지 않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채권 선물로 하시는 걸 오히려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아서 선물이 위험하다고들 하시지만 그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매수하시면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권 선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TNA 차트 보겠습니다. TNA는 러셀 3배 레버리지 종목인데요. 먼저 러셀 선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이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TNA 차트로 이 3파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3파가 1, ABC, 2파 이후 3의 1, 3의 2, 3의 3으로 찍고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구간도 바로 상승 가능한 구간인데 조금 더 하락해 준다면 이 40불 선까지 하락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0불이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이거든요. 이제 2185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TNA도 좀 더 하락해서 40불 초반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TNA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면 좀 더 떨어졌을 때 40점 초반에서 또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건설주 3배 레버리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3파동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3회 1, 3회 2, 3회 3일 수도 있고 3파가 끝났고 4파까지 끝난 후에 5파가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동 카운팅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떤 카운팅이든 간에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는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일단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전 고점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되어 주면서 한 차례 더 오를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한 차례 더 빠지더라도 156불 선에서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거의 최고점 부분이지만 충분히 지지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도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한 차례 빠져도 그 다음엔 바로 상승해 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주요 ETF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과 또 좋아 보이는 종목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석 원하시는 종목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보고 괜찮은 종목들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